번째 강의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양가로 1번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이 나와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별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고할 때 이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 상각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신고를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정액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정액법 이렇게 그냥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둘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생산량 비례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광업용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무신고시 상각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 다음에 위외에 일반적인 기계장치나 뭐 비품이나 아니면 차량 운반구나 이런 것들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폐기물 매립시설과 광업용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종의 특성상 있는 이제 그 내용 연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건물은 정액법, 그 외의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정률법이 적용되는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광업권이 먼저 나오는데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무신고 시에는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 연수에 따라서 매 사업연도별로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을 하게 됩니다. 무신고 시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 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20년의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에 상각을 해야 된다. 무신고 시 상각 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사용수익 기부재산은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만약에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고 내용 연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은 이렇게 기간 내에 사용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약간 지엽적인 이야기고요. 위외의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에는 일단 무형자산에는 정률법이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정률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틀린 지문이라고 바로 골라내시면 되겠죠. 약간 미술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상각 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위표에 따른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한 건물은 이건 정액법밖에 선택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장치라고 해볼게요. 기계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기계는 정액법을 적용을 받고 나머지 하나의 기계는 정률법을 적용을 받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에 따라서 한 가지의 방법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때 그때 이제 그 내용 연수를 신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이렇게 신고한 상각 방법을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상각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액법을 5년 동안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한 3년이 지난 시점에 저 상각 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각 방법의 변경을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상각 방법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은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고요. B라는 법인은 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는데 A와 B가 합병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상각 방법을 다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A 법인의 기계장치는 정액법, B 법인의 기계장치는 정률법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산의 구분별로 하나만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다시 선택을 하셔야겠죠.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승계한 경우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 마찬가지예요. 해외 시장의 경기 변동,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결산 방법, 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들과 같이 굉장히 약간 특수한 경우에만 두 가지의 법인이 뭐 합병이 되거나 인수가 되거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아예 회계 정책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기업회계 기준 우리가 쓰고 있다가 뭐 IFRS로 뭐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최초에 신고한 방법을 그대로 이제 계속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변경 승인 신청은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은 당연히 변경하기 전에 상각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겠죠.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지 멋대로 바꾸면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이 위에 나와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법인세법을 보시게 되면 전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각 방법 변경 후에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미상각 자산 곱하기 변경 후의 상각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미상각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세법상 기초에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거 곱하기 마치 정률법과 같이 스타트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변경 후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변경 후의 상각률은 당초의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 법인의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근데 이 기계장치를 일단은 다 3년을 상각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잔존 기간이 2년이 남은 거겠죠. 이 상태에서 뭐 합병 등을 했다. 근데 B법인은 정률법을 써가지고 그냥 A도 정률법을 쓰기로 상각 방법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상각하느냐 하면 세법상 미상각 잔액 곱하기 변경 후의 상각률을 적용할 건데 이때에는 이 변경 후의 상각률은 변경 당초 신고 내용 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5년에 대한 정률법을 적용하시게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잔존 내용 연수 2년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 2년짜리 정률법을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당초 신고 내용 연수 또는 기준 내용 연수 우리가 5년짜리 처음에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변경된 후에 감가상각 범위에 구하실 때에도 당초의 신고 내용 연수나 기준 내용 연수인 5년에 대한 변경된 상각 방법 정률법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잔존 내용 연수 2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 여기 회계 기준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잔존 내용 연수 동안만 변경 후 상각 방법을 적용을 한다. 얘는 2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고 세법에서는 뭐 기존 신고 내용 연수인 5년에 대한 정률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각 방법만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신고 내용 연수는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잔존으로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이제 잘 살펴보게 된 거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주제들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의 양도와 신고 조정의 특례라는 거죠. 감가상각하고 있는 자산을 중간에 팔았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세법상의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 일단 보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배웠잖아요. 장부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장부의 계상을 하지 않았으면 세법상으로도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이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특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이번 주 중에 문제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시 올라오는 거 보고 뭐 다운받아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예 다음 주에 그 자료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이제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특히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본다라고 해서 이해가 완벽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고 저는 계산 문제 풀 필요 없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시험에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복잡한 계산 문제 안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도요. 계산 문제는 당연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계산 문제를 우리가 말로써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말 문제도 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계산 문제도 당연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타 하나 있네요. 이거 2치가 아니라 1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프린트 하시는 거는 여기까지만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별다른 쪽수가 없잖아요. 제가 쪽수는 올려드릴 때 요거를 기록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만 프린트 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적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13주차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기타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